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5월 10일 수요일 오후 5시 30분 비트코인 현재 3,700만원대에서 쉽사리 반등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바로 오늘 저녁 9시 30분 얼마 안 남았는데 요때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있습니다. CPI는 매달 한 10일경 발표가 되는 미국의 이제 물가지수 지표고, 이제 요 발표 지수에 따라서 FOMC 금리 인상의 척도가 좀 결정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 지표에서 나오는 이 예측치가 현재 5%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측치보다 낮게 나오면은 물가가 좀 잡히고 있다라는 청신호로 해석되면서 비트가 이제 쭉 올라갈 수가 있죠. 왜냐면 이제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자, 근데 만약에 5% 정도, 지금 연준의 목표치는 2%까지 목표로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전달과 동일한 수준으로 좀 잡혀주는 모습이 안 나오고 갑자기 5.3이라든지 5.5%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거는 물가가 아직까지 좀 안 잡히고 있다는 신호로 인해서 조금 더 하방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오늘이 좀 중요한 날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최근에 여기서 금리를 25bp 올리면서 추가적으로 여기를 이제 돌파하는 모습은 안 나와주고, 여기서 결국에 한 번, 두 번, 세 번 막히고 이런 식으로 좀 꺾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지표가 안 좋다, CPI가 안 좋다라고 하면은, 보시면 여기서 지금 양봉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내려간 구간에서도 양봉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려놓고 옆으로 빼다가 한 번 더 빼고 이런 식으로 좀 더 빠질 수가 있어요. 아직 계단형 하락이 만약에 시작이 됐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한번 세게 줬는데 여기서 반등을 또 세게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의 되돌림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아직은 빠지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기서 내리고 이게 올라가려고 하는 페인팅 무브잉 동작이었다라고 치면 여기서도 약반등 하려고 하는 그런 동작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더 빠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더 빠졌기 때문에 이 구간이 페인팅 구간이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한파 빠지고 이런 식으로 2파 3파가 더 빠지는, 2파 3파가 더 빠지는 그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방이 나올 수도 있는 날이고,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만약에 추세를 여기서 이제 반등이 못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위치거든요 지금. 근데 아직까지 일봉상으로 양봉이 좀 안 뜨고 있다라는 점이 추가로 이제 빠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차트상으로 좀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일단은 이 구간에서 이제 횡보를 하다가 올려주는 패턴이 좀 나오긴 했어요, 이 구간에서도. 그래서 여기서처럼 또 올라갈 것이냐, 이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CPI 결과에 따라서 CPI가 좋게 나오면은 당연히 눌러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반등도 나올 수 있다. 자, 그렇지만은 지금 이 시장에서 CPI가 조금 안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도 좀 나오고 있어요. 자, 그 이후로는 일단 중고차 가격이 조금 다시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 관측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 가격이 상당히 좀 중요하죠. 요게 올라가게 되면은 물가가 이제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내려가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안 내려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전달과 동일하든지 살짝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6월과 7월에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또 발언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CPI가 안 좋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나스닥도 살짝 빠졌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부채 한도가 6월 1일이면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이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거가 또 하나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미국의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은 미국이 디폴트, 채무 불이행 상황에 또 직면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것도 하나의 불안한 뇌관으로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CPI랑 이 미국의 채무 불이행 문제, 요런 것들이 좀 겹쳐지면서 약간 하방으로 조금 내려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구간의 지지대가 확실히 이제 탄탄한 건 맞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도 한번 이제 전고 돌파까지 했고, 내려왔다가 여기서 한번 반등도 세게 나왔고,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두드리면은 열리게 또 돼 있는 게 지지 라인이고, 저항성도 마찬가지죠. 여기 저항이 있다라고 하면 계속 두드려주면 이제 상방으로 뚫는 건데, 지금 이 31K를 못 가고 30K 3만 달러도 지금 못 뚫고 지금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막히고 지금 꺾어진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 박스권을 상방으로 돌파할 것이냐 하방으로 돌파할 것이냐가 아마도 이제 빠르면 오늘 나오는 CPI 결과에 따라서 좀 방향이 정해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주요 이벤트 FOMC라든지 CPI가 있는 날은 굉장히 조심해서 매매를 하셔야 되고, 이런 날은 큰 시드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적은 시드 가지고 고배율로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CPI 결과에 따라서 이제 좀 크게 내려갈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반등이 또 나올 수도 있는 자리인데, 일단은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는 차트적으로도 봤을 때 여기 추세 라인을 지금 이탈이 나온 상황이에요. 상승하려고 하는 이 채널 자체를 현재 이탈이 나온 상황이고 반등이 쉽게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자, 그래서 좀 더 차트를 길게 놓고 봤을 때는 3일봉 기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 대추세, 이 큰 대채널 안에 하방 라인을 찍으러 오는, 요렇게 찍어주고 올렸죠. 그 다음에 찍어주고 요런 식의 패턴으로 또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많이 빠지게 되면 여기 24K거든요. 24K. 24K까지도 시원하게 눌렸다가 요런 식으로 또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지 라인이 깨지는 순간 나오는 이제 투매 물량이라든지 공포감이 또 극대화되는 그런 이제 구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는 이제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여기 밑에 이제 하얀 추세선 찍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같이 변동성이 심한 날에는 조금 최대한 또 이제 타점 맥점이 또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 우리가 최대한 이제 수익 볼 수 있는 그런 타점들을 잡아야 되겠죠. 오늘도 여기서 채널 지금 그어놨죠. 여기 이제 파란색 상단 채널, 여기 이제 파란색 하단 채널이기 때문에 요 채널 상단에 오면 숏이죠. 숏 잘 빠져줬죠. 채널이 상단에 오면은. 그래서 아까도 여기서 숏 드렸습니다. 쭉 빠져줬죠. 자, 요런 식으로 채널 그려드렸고, 요렇게 이제 윗꼬리 달고 채널 고점 찍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방 채널로 이런 식으로 빠질 수가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2시 24분에 숏을 드렸고, 요때죠. 2시 24분 쭉 빠져줬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당한 수익 구간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숏 수익 18%, 49% 이런 식으로 또 숏 수익을 챙겼고, 마찬가지로 여기 채널 상단이었고 채널 하단에 지금 근접해서 이렇게 아랫골이 달리면서 양봉 캔들을 이렇게 띄워줬다는 건 좀 바닥 시그널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선 또 롱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런 자리에서는 숏, 요런 자리에서는 롱으로 우리가 접근했을 때 다시 요런 식으로 또 반등이 나오는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요때도 롱 드렸습니다. 5시 9분에 롱 사인 드려가지고 쭉 반등 잘 나와줬죠. 충분히 수익권 나와줬기 때문에 요런 것도 바로바로 좀 익절을 하면서 여기서 신호 확인하고 딱 들어가서 쭉 올려주는 모습 나와줬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타점이 뭐 1시간이나 2시간에 한 번씩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좀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챙기는 게 지금은 유효할 수가 있고, 오늘 같은 날에는 또 이제 밤에 변동성이 좀 심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잘못하면 이렇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도로 빠져주게 되면은 일단 여기서 빠진 만큼 한번 횡보해주고 또 빠지게 된다면 여기서는 반등이 또 세게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만약에 이 굉장히 중요한 추세선이거든요. 27K가 붕괴되는 순간부터 이제 숏이 가속화되는 그 구간을 이제 어느 정도 보면서, 그때는 이제 4시간 봉이라든지 8시간 봉 기준으로 아랫꼬리가 달리는 양봉, 요런 식으로 양봉 캔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거기가 이제 저점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점을 잘 잡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크게 반등이 나온 롱을 또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구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타점을 최대한 잘 잡아볼 예정입니다. 현재 주요 투자 은행들의 이제 오늘 발표될 CPI 예상치는 대체적으로 5.1%, 그러니까 5%를 예상을 하는데 5.1% 정도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근소하게 예상치대로 나올 것이다라는 관측이 좀 지배적이고, 4.9%를 보는 것도 있어요.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보다 낮게 나올 것이다. 4.9%를 예측을 하지만 가장 좀 최근에 적중률이 좋았던 은행이 모건 스탠리랑 골드만삭스거든요. 이 두 은행이 동일하게 5.1%를 본다라는 것은 물론 0.1% 차이라서 뭐 큰 영향력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미리 여기서부터 쭉 빼왔기 때문에 CPI 발표하면서 위로 반등이 나오는 시나리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5.4라든지 5.5라든지 이렇게 안 좋게 나오면 한번 내려찍고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예측치랑 거의 근사하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반등할 여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내린 만큼 한 번 더 빼줄 것인지 아니면 여기를 바닥 삼아서 직전의 패턴처럼 한번 또 이제 위로 올려쳐 줄 것인지가 굉장히 조금 애매모호한 자리고, 모든 것은 CPI가 나온 이후에 차트가 만들어지는 형상에 따라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내렸다가 올린다든지 또 올리는 척 하다가 내린다든지 이런 휩소성 움직임도 많기 때문에 손절가를 딱 정해두고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수익권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크게 빠진다 해도, 이런 식으로 쭉 빠진다 해도 우리가 이게 어느 정도 좀 빠지다가도 여기 아래 꼬리 라인에 우리가 손절을 잡고 롱으로 탔을 때 요 정도 꼴에 이제 수익이 나오죠. 그리고 떨어지더라도 이후에 이렇게 떨어진다든지 만약에 그런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단기 수익권 자리는 잘 나오는 편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많이 떨어졌다가도 이렇게 반등을 주죠. 여기도 아래 꼬리 달고 반등 나오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채널 하단을 지금 현재 손절을 잡고 나는 이 반등을 먹어보겠다라고 하는 관점으로도 손절 잡아놓고 어느 정도 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CPI 발표하고 나서 떨어지더라도 이런 식으로 수익권 주고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길게 포지션을 잡고 있으면 롱을 여기서 아무리 잘 잡아서 위로 갔다 해도 익절 안 하면 도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 관점으로 좀 대응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롱을 아무리 잘 잡았다 해도 수익권 충분히 갔지만 나는 이렇게 돌파하는 거를 노릴 거야. 이렇게 하다가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장기적인 포지션은 지금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좀 장기 포지션을 잡으려면 언제 들어가야 되냐? 기회가 왔을 때 초대박 박앤세일이 이런 식으로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여기서처럼 이런 구간에서 잡은 거는 한 일주일 정도 들고 가도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제 이 구간에서는 좀 크게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기회가 와준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때 이제 롱으로 여기서 이제 레버리지 뭐 10배 20배만 잡아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한 10%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10배 잡았을 때 100배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는 구간이 와준다라고 하면 그때 우리가 좀 장기로 들고 가도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뭐 숏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갑자기 이제 위로 올린다, 이런 식으로 올린다, 그럼 여기 돌파하고 나서 어느 정도 저항대가 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 박스에 어느 정도 매물대가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요 박스의 상단 자리 정도, 여기 보시면은 한 33K 정도 저항이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또 쭉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요런 데서 이제 숏을 잡았을 때 조정 요런 걸 또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무엇보다도 비트코인 27,000달러를 사수를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여기를 이제 깨게 되면은 투매 물량이 쭉 나오면서 이제 숏으로 한번 쭉 내렸다가 요런 식으로 바로 이제 장악형 캔들 뜨면서 어느 정도 좀 반등이 해주는 모양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27K를 과연 지켜줄 것인지 여부가 오늘 상당히 중요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좀 조심해서 매매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스닥도 미국의 이 부채 상환 문제 때문에 좀 주춤하는 모습이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돌파가 시원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고 이 고가권에서 지금 왔다 갔다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여기를 지금 살짝씩 고점을 돌파는 해주고는 있지만은 굉장히 좀 미미하게 좀 약한 모습이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이렇게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오늘 CPI 결과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간 이제 눈치 보기 장세, 그리고 반등도 어느 정도 좀 많이 해준 자리에서 여기서 쭉 반등해준 자리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식의 조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좀 불안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 와중에 알트들은 보시면은 이제 웨이브 같은 게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카바 이런 것들 이제 다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돼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일단 아비트럼 같은 경우에도 일봉상으로 지금 양봉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많이 내렸고 여기서 한번 내리고 옆으로 빼다가 한 번 더 내린 거예요. 저는 좀 더 내려갔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장기적 관점에서는 좋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충분히 요 자리 손절을 잡고 이 꼴이죠. 아니면은 좀 더 타이트하게 손절을 잡겠다라고 하면은 요 정도의 손절가를 좀 걸어두고 어느 정도의 반등을 또 노려볼 수도 있는 그 정도로 아직 안 쐈죠. 제대로 된 반등이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다가 한번 위로 양봉으로 딱 4시간 봉으로 좀 쏴주는, 여기서 한번 이런 거 이제 생길만 하죠. 피날레
반등봉,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다시 내려간다든지 이런 게 이제 나올 만하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아비트럼 같은 것도 충분히 좀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런 네오 같은 코인도 주봉상으로 지금 4주 동안 빠지고 있고, 물론 좀 더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일봉상으로 약간 이제 양봉이 조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오 같은 경우에도 직전에 이제 바닥권에서 쌍바닥 패턴으로 해서 여기 이제 바닥에서 이런 식으로 한번 튕겨져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좀 그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를 깨게 되면은 추가 하방으로 더 내려갈 수가 있겠지만은 그만큼 여기가 약간 이제 바닥 지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형태의 일봉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내려온 상황에서 일봉으로 양봉을 띄워준다라는 것은 그게 이제 반등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들이 어느 정도 좀 알트코인들 중에서 나오는 게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알트들도 결국에는 이제 비트가 빠지게 되면은 같이 더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좀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좀 중요하다. 오늘 발표되는 이제 CPI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지지하면서 반등을 줄지 하방으로 갈지가 결정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월수금 저도 영상을 올리지만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고,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딱히 뾰족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게 CPI 나오는 걸 보면서 차트가 움직이는 걸 보면서 우리가 그 다음 방향을 좀 예측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보다는 내일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목요일이지만 내일도 영상을 조금 CPI 결과를 분석해서 올려보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골드만삭스 출신의 투자자 라울팔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비트코인이 앞으로 6개월간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19년보다 훨씬 더 빨리 약세장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측을 한다라는 것이고, 이 전통 금융 헤지펀드가 암호화폐에 투자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그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 시장에 폭발적인 유동성을 주입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또한 최근에 있었던 이 은행 위기 시나리오, 그리고 점진적으로 좀 더 심해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은행들의 파산 문제가 비트코인의 가격을 높여줄 것이다라는 분석도 아서 헤이즈 같은 경우에는 내놨죠. 그래서 미국 재무부나 은행 규제기관은 중소형 은행들이 파산하게 되면 이를 은행이 나서서 파산한 은행의 부채를 인수하는데 이 방법을 쓸 때는 통화 공급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결국에 비트코인 금 부동산들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연준의 달러 인수량이 많아지면 결국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지금 부채 상환 문제도 똑같은 문제죠. 저거를 뭐로 갚을 것이냐. 결국엔 이제 또 달러를 찍어내서 갚아야 되고, 아니면 유예한다고 해도 나중에 이제 바이든 임기 말년 전에는 또 민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돈 풀기 정책을 또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국에는 달러를 더 찍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리고 그것은 결국에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좀 장기적인 관측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 CPI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고, 오늘따라 CPI가 좀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는 이유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패턴을 과거에 보여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또 딛고 반등을 한번 줄 것이냐, 아니면은 기존의 패턴을 깨고 하방 이탈을 줌으로써 여기서 어느 정도 쌓여있는 롱 물량들을 싹 한번 청소하고 갈 것이냐, 그 기로에 와 있기 때문에 오늘 CPI가 좀 중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조금 많이 밀릴 수도 있다. 이때처럼 지금 미국 부채 상환 문제도 걸려있고 나스닥 상황도 좀 크게 빠질 수가 있고, 비트가 선제적으로 먼저 빠진 거였다라고 하면은 비트가 바닥도 먼저 찍죠. 나스닥보다. 이런 식으로 그냥 먼저 찍어버리고 이렇게 올라갈 때 나스닥은 이때도 아직까지 떨어지고 있고, 이런 움직임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을 조금 유의하셔서 오늘 같은 날에는 매매를 하셔야 되겠다. 최대한 단기 타점들 변곡점에서 신호를 보고 저희도 최대한 좀 수익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이 비트겟에서도 코인이 있죠. BGB 토큰, 요거를 이제 슈퍼 에어드랍을 한다고 공지가 올라와서 요거 잠깐 안내를 드리면은, 일단은 이 BGB 토큰을 15일 정도 4,000개 정도 소유를 하고 있으면은 요거에 따라서 요 기준이죠. 사용자의 1일 평균 보유량, 그 다음에 상금풀, 요거를 이제 합쳐가지고 나중에 에어드랍 코인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벤트를 이제 진행을 한다라는 것이고, 좀 자세한 내용은 저희 커뮤니티에, 유튜브 커뮤니티에 좀 글을 올려서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트겟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다채로운 이벤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수익률 대회 비트겟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수익률 대회는 오늘자로 이제 마감이 됩니다.
대회 참여하신 분들 고생 많으셨고, 뭐 어쨌거나 대회 기간 중이던 뭐 대회가 끝나던 저희는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좀 수익 보실 수 있는 그런 타점들, 차트 분석 내용들을 제공을 해드리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정보들 받아보실 분들 바로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요 카톡방 요쪽으로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보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1시 30분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 잡혀있기 때문에 요런 날에는 좀 시드를 줄여서 그렇게 이제 매매하시는 것도 좀 안전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더 좋은 소식들, 그 다음에 차트 분석 내용들 가지고 또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